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3월 17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영상 시청 중에 잠깐 또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잘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 여파가 그대로 우리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하락 비율이 근데 그냥 딱 5대5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코스피 위주의 외인 기관 수급이 좋지만 코스닥은 아쉬운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파도 오늘 주가는 다시 한번 14,000원을 터치해주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그죠? 지금 저항으로 사실 바뀌었기 때문에, 왜 이탈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13,000원 찍고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해냈고, 지금 현재 14,000원 전후 구간 계속 지속적인 횡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잘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동일한 의견이고요. 자, 일단 오늘도 좀 큰 수익을 또 한번 만들어 내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3월 6일 날 무료 정보방에 또 한빛 레이저 매수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또 잡아드렸고, 오늘로써 이제 한 8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8거래일 만에 한빛 레이저가 또 오늘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이제 20% 이상의 또 수익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오늘 보이시죠? 8,180원. 3월 6일이니까 요날 잡아 드린 겁니다. 요날. 그죠? 그래서 요날 잡아 드리고 요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8거래일 만에 20% 이상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내드리고 있는데 함께 안 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 벌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저랑 함께 끝까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요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업용 SSD가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오히려 1분기에 매출이 30%나 줄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는 아무래도 조정 가능성, 2분기부터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는 항상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 때문에 계약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만, SK 하이닉스가 매출에 또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이 SSD 글로벌 1위부터 5위, 그죠? SK가 이제 2위인데 상당히 좀 격차를 많이 좁혔다라는 겁니다. 그죠? 3분기에 이렇게 좀 벌어졌었는데 4분기에는 그 격차를 많이 좁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에는 이 점유율, 그러니까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파도의 이제 뭐 주요 또 고객사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도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 고객사가 너무 좀 한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됐지만 작년부터 이 고객사 다변화에 확실하게 이제 성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뭐 삼성전자 출신의 이 김태균 부사장께서 파도에 또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어떤 고객의 발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굵직굵직한 이러한 대기업들이 지금 임원분들이 다 지금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파도가 다시 한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이 플렉스 SSD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이 있었죠. 플렉스 SSD 이제 앞으로는 이 탈 엔비디아,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전히 이 엔비디아의 AI 칩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탈 엔비디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AI 칩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 그런 빅테크들의 모습들과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렉스 SD, 그러니까 고객사의 어떤 요구사항을 최적화로 맞춰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또 확실하게 또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어떤 이 빅테크들의 러브콜이 또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브로드컴이 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었느냐, 브로드컴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죠. 그죠? 제2의 엔비디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결국은 맞춤형 AI 강자로 등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춤형 AI.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뭐 호퍼 시리즈라든지 블랙웰 시리즈라든지 앞으로 또 나오게 될 어떤 뭐 루빈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그동안에 구매를 해 왔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설계 기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팹리스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브로드컴도 팹리스 기업입니다. 우리 파도도 팹리스 기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플렉스 SSD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하면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PMIC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CXL, 아직까지 뭐 차후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도 뭐 여전히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6세대 이제 컨트롤러 올해 이제 과연 어느 시점에 또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뭐 TV, 뭐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뭐 지금 점유율이 계속 뭐 대폭 하락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이 반도체 부분에서 AI 특화 기업용 SSD 사업, 그러니까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또 언급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 또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체 기술 기반의 AI 특화 컨트롤러를 또 탑재한 초고용량 서버용 SSD 제품을 미국, 유럽 주요 서버 업체에 이미 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이 SSD 굉장히 지금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또 잘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기업용 SSD 사업 올해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한 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또 영향을 준다면 또 파두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이 AI 반도체, AI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장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전원 공급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뭐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뭐 파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뭐 앞으로 이제 26년 글로벌 전력 설비 시장 전망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력 설비 용량이 컴퓨터 칩 용량보다 한 3배에서 5배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전원 공급과 배전 시장의 규모는 1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전력 설비들의 어떤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 전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설계 기술이 결국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도의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 기술을 파도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상용화를 시켜낸다라고 한다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정말 또 핵심되는 역할을 저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뭐 작년 미국 태양광 설치 용량이 말이죠, 50기가와트, 정말 기록적인 또 설치량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왜 그러겠어요? 지금 뭐 태양광, 이 타 에너지원 대비 높은 경제성과 운용 효율성, 짧은 설치 기간 때문에 주도적인 에너지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또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이 관련 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전력이 지금 너무나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발전소를 또 오랜 기간 동안 설치를 해야 된다?
배제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또 친환경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과 운용 효율성, 짧은 설치 기간 때문에 태양광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력이 지금 뭐 남아 돌면 굳이 뭐 추가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지금 전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ESS를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례 없을 정도의 부하 증가와 여러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에게 지금 다 산적해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두의 이 설계 기술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AI 없이는 기업들도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또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AI 성장이 꾸준하게 고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사실 파도의 가장 큰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다가와 줄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뭐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건 그냥 삼성전자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14,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좀 도달을 시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저항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여전히 뭐 14,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1차 비중으로 매수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5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돌파만 해준다면 다시 한번 지지해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이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수익도 만들어 가시고 정보도 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들어오실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고 오늘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댓글 확인하시고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내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